안녕하세요. 커브앤 클래식입니다. 요즘에 제가 다시 기변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 기변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정신 좀 차려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토바이는 왜 이렇게 기변병이 자주 올까요? 제 생각에는 오토바이는 하나의 기계로, 하나의 차로 모든 목적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4발 달린 거로는 중형 SUV를 타고 있는데 중형 SUV 하나면은 사실 못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장 보러 갈 때 당연히 되죠. 그리고 차박 당연히 됩니다. 장거리 투어 못할 거 없죠. 그리고 이게 중형 SUV 뒤에 의자들 다 높이면은 상당히 적재가 잘 나오기 때문에 냉장고랑 TV 같은 것도 한꺼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이사 3번 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완전히 다 할 수 있다. 속도도 사실 답답하진 않아요. 제가 2200cc라서 띠를 밟으면 160, 70도 그냥 쉽게 나오는 그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쏘진 않지만 원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가속을 해서 뭐 다른 차를 추월을 해야 될 때 할 수 있다. 브레이크 성능도 딸리지 않고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기변 생각은 정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그게 안 되죠. 뭐 한 개를 얻으면 뭐 한 개를 잃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나간다고 유명하고 탄생 목적 자체가 투어링 오토바이인 하야부사 GSX 1300인가 그 하야부사 그걸로는 편하게 고속 투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타고 이마트에 장 보러 갈 수가 없죠. 갈 수야 있겠지만 목적에 안 맞는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또한 하야부사 타고 출퇴근을 한다? 좀 목적에 안 맞는 기기를 샀다라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커브 한번 보죠. 슈퍼커브를 타고 출퇴근하고 장 보고 너무 좋지만 나는 슈퍼커브를 타고 주말마다 속초를 찍고 온다. 주말마다 서울 부산을 찍고 온다. 이거는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기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가 항상 이 기변병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돈만 무한히 있다면야 목적에 맞는 오토바이 한 대씩 다 사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 오토바이 타고 나가고 하겠지만 저는 형편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대밖에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맞는 오토바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오토바이는 한 6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6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차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차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시트고가 800mm 이하여야 돼요. 이거는 타협이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제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835짜리, 840짜리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오토바이 주행의 대부분이 출퇴근이고 그리고 장 볼 때도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적재 공간이 자체적으로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탑박스가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탑박스가 잘 어울리는 헌터커브 또는 적재 공간이 자체적으로 있는 스쿠터류 또는 NC750 거기에도 앞에 트렁크가 있더라고요. 또는 어드벤처는 3박스가 잘 어울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순간적으로 가속해서 다른 사람을 추월을 할 때 최대 속력이 한 120 언저리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헌터커브는 평지에서 앞만 당겨도 GPS 기준 90 근근히 찍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오르막이 나오면은 다시 90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 같은 데서 덤프트럭 만났을 때 덤프트럭 뒤를 따라가야 되게 되는데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 속력이 한 120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 생활차로 쓰기 때문에 연비가 자동차에 비해서 확실한 좀 강점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SUV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연비가 한 12, 13 나오더라고요.
경유기 때문에 사실 휘발유보다 조금 더 싸서 휘발유를 치면 한 15, 16 정도 나오는 연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미들급, 리터급 이쪽으로 올라가면 연비가 20m로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잦다고 들었어요. 특히 시내 주행을 하면요.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선 오토바이를 타는 아주 큰 장점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비해서 확실한 비교 우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는 멀리 투어 가는 것보다는 구석구석 남들이 잘 안 가본 데, 이런 데를 좀 파고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너무 크고 무거운 것보다는 작고 가벼운 게 좋아요. 그래야 부담감도 적고, 골목이나 임도 같은 거 잘못 들어갔을 때 차 돌리기도 편하고, 그리고 경사지 이런 데서 오토바이 주차하고 빼고 끌바 하는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유지비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면 이게 좀 주객 전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 경제적인 형편상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6가지의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충족하는 건 없고, 몇 개씩 소거를 하다가 보면은 가장 많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오토바이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헌터커버, 그리고 스즈키에서 지금은 만들지 않고 있는 브이스트롬 250, 이 두 개더라고요. 사실은 혼다의 어드방 350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유지보수비가 조금 비싸다고 하고, 그리고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일단은 조금 패스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애기부리하고 헌터커브 두 개 중에서 조율을 해보면은 장단점이 너무 좀 분명하죠. 물론 애기부리가 연비도 좋고 시트고도 800이고 뭐 3박스 달면 적재 공간도 아주 잘 나오고 하지만, 그리고 최고 속력도 보니까, 영상 보니까 150은 찍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공차 중량이 박스 안 달았을 때 이미 188kg라고 하더라고요. 헌터커브는 120kg로 꽤 가볍거든요. 물론 188kg도 무거운 무게는 아니지만 거기 박스 달면은 200 당연히 넘어가겠죠. 이전에 클래식 350 탈 때 200kg 좀 넘게 이것저것 덕지덕지 달고 다녔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끌바 같은 거 할 때 잡아뜨릴까봐 좀 겁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애기부리가 연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정속주행 쭉 했을 때 한 27? 그 정도 나온다고 하던데, 헌터커브는 있는 대로 조져도 한 50 정도 나옵니다. 그냥 평범하게 타면은 55, 56, 60 가까이 나오고요. 이것도 사실은 좀 비교가 안 될 수준이죠. 하지만 최대 속력에서는 애기부리가 확실히 헌터커브를 이기고요. 적재 공간에서도 3박스를 단다면 탑박스 단 헌터커브보다는 더 좋겠죠. 유지 관리비는 뭐 당연히 애기부리가 조금 더 나가긴 하겠지만 큰 차이 없을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헌터커브에 남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다 저울에 두고 조율을 해보면은 저한테는 헌터커브가 아직은 제일 맞더라고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대체제가 없어요. 물론 애기불이 너무너무 탐나고 한번 꼭 타보고 싶긴 한데 언젠가는 타보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헌터커브에 너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속도 빼고 모든 걸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변병 이렇게 좀 달래보려고 해요. 제가 이 최대 속력에 대한 큰 갈증이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생겼냐면은 며칠 전에 좀 황당한 일을 하나 겪었거든요. 헌터커브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평지에서는 그래도 한 90 정도는 뽑아주는데 오르막을 만나면 영 힘을 못 써요. 제가 출퇴근 루트에 차가 잘 안 다니는 오르막길이 하나 있는데요. 편도 2차선이고 저는 당연히 2차선으로 달립니다. 2차로로 달려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탄력 쭉 받아가지고 있는 대로 풀 악셀 땡겨서 오르막을 시속 한 70 정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그랜저, 까만색 그랜저 하다가 쫓아오더니 하이빔 키고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처음엔 저한테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뭐 아무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지 모르고 뭐지? 뒤에 뭐 싸움 난다 하고 백미를 봤는데 제 주변에는 차가 저하고 그 그랜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빔 막 쏘고 있고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그랜저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펼치기 비슷하게 1차선으로 쭉 나와가지고 창문을 쫙 내리고 저를 막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씨를 닮은 아주머니께서 선글라스까지 딱 저 김영욱 같은 선글라스를 끼고 저한테 삿대지면서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대충 내용이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 이 새끼야 뭐 약간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제가 대꾸도 하기 전에 다시 확 앞질러가지고 제 앞으로 가버리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한번 왜 그러시냐고 물어나 보려고 열심히 풀악셀을 땡겼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그랜저를 쫓아가겠습니까? 그랜저 그냥 백점 당하고 저는 욕만 얻어먹고 그냥 끝나버렸죠. 와 이때 내가 그래도 쿼터급이라도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탔으면 MT-03 뭐 이런 거라도 하나 탔으면 쫓아가가지고 앞에 차 막고 나중에 와 그러시는 대로 말이라도 한번 물어봤을 건데 이렇게 욕만 얻어먹고 끝나니까 참 좀 현타 오더라고요. 가혐 제대로 한번 겪어봤습니다. 느리다고 욕 얻어먹을 줄은 몰랐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제가 기변병을 달래는 사실 말로만 이제 기변병 영상이지 기변병을 좀 달래는 그런 대화를 조금 여러분들이랑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저는 당분간 헌터컵을 계속 탈 거예요. 당분간이 아니고 아마 앞으로 기변이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막 함부로 기변을 막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헌터컵만 쭉 타다가 한 10만쯤 되면 엔진 안 죽겠습니까? 그때쯤 벤차하고 끝내죠.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데도 한번 여행도 한번 가볼게요. 여행 가고 그 여행이 거창한 여행은 아니고 가까운데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역의 특색, 재밌는 점, 역사 이런 거 한번 공유하는 그런 영상도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인데 항상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안전하고 행복한 날들 되십시오.